고등학생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힘들겠다. 두 아이들이 크면서 첫째는 전 남편의 외모를, 둘째는 전 남편의 성격을 닮아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전 남편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나서 소리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게 싫어서 저한테 그게 애들한테 보이면 싫지.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전 남편이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은 지옥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이 크면서 이제 전 남편을 계속 닮아간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걸 제일 많이 느끼세요? 큰아들은 일단 아빠랑 외모가 너무 닮아가지고 잘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닮았구나. 너무 닮아가지고 살짝 제가 피곤한 하루는 되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닮은 외모만 봐도. 네. 아무래도 저는 그분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그분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되게 잘생겼는데 제 눈에는 너무 잘생겼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불쑥 저도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뭐 화를 안 내도 될 상황에. 네 그냥 잘자 이렇게 저 혼자 귓가에 대고 이제 항상 속삭여 주는데 네. 그걸 보면 이제 됐다 이러면서 약간 혼자 겹쳐 이렇게 보이는구나. 네 그러고 제가 좀 결혼 생활 하던 중에 조금 가장 힘들었고 가장 싫었던 점들이 소소한 거짓말들. 네. 진실되지 못한. 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양치를 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입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더럽거든요. 안 했는데. 그러고 자꾸 일기를 썼다는데 공책을 열어보면 일기가 없거든요. 이제 네, 소소한 거짓말도 지 아빠 닮아서 잘하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 아빠도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저는 이제 화가 나면 말을 더듬고 말이 안 나오는데 걔는 제가 이거 뭘 딱 시키면 했잖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표정과 함께 너무 닮았구나. 네. 아빠의 성격이 보이니까 제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참 가슴 그렇겠네요. 아픈 얘기지만 저는 되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아이들이 공손하게 손을 모을 정도로 소리가 좀 나가. 강하게 훈계하시는군요. 네. 부부싸움과 똑같은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아들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이제 둘이나 지금 키우고 계신데 네. 아빠의 부재를 또 느끼는 순간이 크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을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되게 좋아하는데 셋이서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남들한테는 사소한 거지만 화장실이 가장 불편했고요. 엄마 따라서 못 가죠 이제. 휴게소 같은 데 가도 아이들만 보내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렇죠. 또 큰아이는 손흥민의 정말 광팬이에요. 축구 좋아하는구나. 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또 축구의 추자도 모르는 엄마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저희 큰아들이 그 토트넘 7번인가 손흥민이 7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니폼을 사달라고 몇 달 쫄랐는데 제가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네, 비싸요. 저는 항상 이제 두 아들을 키우려면 남들보다는 못해줘도 조금 어떻게든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만 해도 투잡을 여태까지 많이 했어가지고 너무 고생하셨네. 그리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됐을 때 엄마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아빠 입장에서는 저 모자란 한 부분을 아이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더 채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당연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잡아갈 수 있어요, 애들을. 그러면 애들이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머님께서 저의 결핍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저희 형제들을 조져주셔서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조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 나중에 막 극단적인 상황 돼봐요. 그러면은 아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말투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 너 엄마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어? 엄마가 네 친구야? 엄마가 저번 주에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고 했잖아. 한 주마다 바뀌어. 근데 엄마의 마음엔 사실 이게 있거든요. 내가 모자란 걸 알아. 나도 잘해주고 싶지만 경제적으로도 모자라고 나도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애들 자면은 또 내가 제정신이 돌아와. 화가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그리고 자기를 막 자학해. 아, 내가 생각해도 난 좋은 엄마는 아닐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난 좋은 엄마는 아니야. 애들 얼굴 보면서 화도 냈다가 원망도 했다가 나 자신을 후회도 했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가 고프네. 친구들 다 그래.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 때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니 그 시기를 맞이하여서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아빠의 빈자리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기도를 하자, 기도를. 그럼 무슨 기도를 하냐? 애들 잘 되게 비는 기도 말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기도. 그러면 그 엄마의 평안한 느낌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엄마가 슬퍼하는 것이 남자아이들의 정서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이에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 안타까워 보여. 그게 최악이야. 안 돼, 그러면요. 그럼 나중에 걔네들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도와줄 게 필요한 여성을 자꾸 찾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랑 잘 맞는 여성을 찾아서 그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나랑 잘 맞는 건지 혼동하게 돼요. 여기 있는 남자들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빠의 빈자리를 다 채우려고 하지도 말자.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지도 말자.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까요? 그냥 이 힘듦과 같이 가서 시간이 지난 게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갑자기 이렇게 이겨요? 그러기 어렵고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과 마음을 아이들한테 더 이렇게 쓰려고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나에게 쓰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엄마지만 이 생을 너네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든든하게 너네 편이 돼주는 엄마가 될게. 너무 고맙고 사랑해. 저희는 오늘 결혼 2주년을 맞은 신혼부부입니다. 아, 새내기네, 네. 새내기. 저희는 아이가 아직 없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나이가 많다 보니 전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남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 어쩌다가 임신 얘기만 나와도 회피하려 합니다. 오? 김창욱 선생님, 우리 남편 아빠 준비 좀 시켜주세요. 남편분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내분께서 임신을 좀 서두르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나이 차이가 안 그렇게 보이는데 네. 16살 진짜?
제가 97년생이고 남편이 81년생. 아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저 한 분 두 분 다 한번 인사 한번. 보통 이제 근데 남편분이 먼저 좀 그렇죠. 원하셔갖고 이런 케이스는 네. 남편분이 서두르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예. 보통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어떻게 가질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나누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데 요즘 영상 보면 막 출산하는 영상들, 뭐 꿀팁들 이런 걸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분만은 이렇고 뭐 제왕절개는 이렇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대뜸 그런 영상을 보지 말아라. 우울증까지도 뭐 온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다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애가 갖기 싫어진다고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 이건 제가 봤을 때 남편분의 이 생각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냥 싫다가 아니야. 다른 게 있어. 혹시 남편분이 아이를 싫어하세요? 그러지는 않아요. 아이를 너무 그래요? 좋아하고 저희가 조카가 있는데 조카들 진짜 너무 예뻐하고 불편해. 아, 뭔가 있네. 근데 그런 대화들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아이를 갖자 하는 거예요. 오.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아니 말만 하고 지금 퍼포먼스가 없잖아 우리가. 뭘 줘야 갖든지 말든지 하는데 뭘 줘야 갖든지 말든지 하는데 뭘 줘야? 뭘 줘? 뭘 줘? 뭘 줘야지. 제가 혼자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은 자꾸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갖자. 그래서 그럼 오늘은 줘라. 뭐라도 좀 줘라 오빠. 아, 택배로라도 좀 줘라. 그래서 이제 피임이 너무 철저해서 좀 유쾌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신랑한테 그랬거든요. 다 보내줬어요. 제 자식들을. 잘가, 영수가, 정수가,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 개그를 했더니 뭐라고 하세요? 안 돼. 이렇게 아직은 아니야. 아니 근데 남편분은 좀 뭐 아이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지는 않으신 건가요? 가지고는 있어요. 아 가지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고요. 이게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은 그냥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뭔지 혹시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 때문인지. 제가 19살 때 어머니가 우울증 좀 심하게 앓으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좀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먼저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동생의 둘이 지내게 됐는데 그 지내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직은 19, 20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울타리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결혼도 포기 상태였거든요. 저한테는 제 배우자가 저한테 되게 가분한 친구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할 때 당시만 해도 애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아이를. 근데 이제 어찌됐든 배우자가 나이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오래 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훨씬.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자녀를 낳고
시간 지나면 이제 그래. 엄마도 원치 않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떠나셨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버지도 먼저 떠났는데, 내가 떠나게 될 때 와이프랑 애를 남겨두고 내가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추 유추는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아무리 부부라도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아이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어? 오빠가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 그 예의와 사랑 때문에 더 얘기 안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예 이렇게 탁 터놓고 서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 기회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가족으로서의 그게 남편분한테는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분은 그걸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뭐가 불안하냐? 내가 부모가 되는 게 되게 불안해요. 왜? 우리가 어렸을 적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본 부모의 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착할수록 더 눌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 돌아가셨다면 그 집안의 기압과 기운과 이 날씨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 아이가. 그 착한 아이가. 근데 내가 부모가 된다고? 갑자기 한날에? 나는 부모에 대한 좋은 상을 상대적으로 내가 없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같이 하고 싶어요. 어떤 외국 남자분이 뭐 수상을 했나 봐요. 본인이 39살에 수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눈물 날 만큼 뭉클한 문구가 있는 거예요. 차 앞유리가 우리 백미러보다 큰 이유는 우리가 살아올 날을 돌아봐야 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날이 이렇게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앞유리가 크지 누가 백미러가 크냐. 그것은 우리의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이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아버지가 우리를 의도치 않게 떠나신 거, 어머니가 우리를 의도치 않게 떠나신 거는 우리의 백미러거든요. 근데 이 백미러가 지금 남편분한테는 너무 커요. 그래서 삶을 우리의 앞을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과거는 보되 이만한 유리로 봐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이 자동차 앞에 큰 유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강의를 들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시간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나가세요. 나가. 이 스튜디오에서 당장 나가세요. 당장 불을 끄세요. 아가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나이도 많긴 한데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는 꼭 약속할게. 내가 너희들 놓지 않고 너희들이 제발 책임지지 말라 할 정도로 너희들 꼭 아빠가 꼭 책임지고 항상 곁에 있을게. 내 자식이 돼줘서 내 가족이 돼서 너무 고마워. 사랑한다.